글을 잘 쓰게 만드는 건 제가 가르쳐 보니까 3개월이면 이제 모두 다 글을 잘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간단합니다. 그 내재적으로 그 학생이 갖고 잠재되어 있던 글 쓰는 능력 이러는 걸 잘 끄집어내고 사고할 수 있게끔 그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첨삭에서의 주의점, 그 다음에 첨삭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문제점 이러는 것들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3단 구성의 원리 그러는 것과 단락 구성의 원리를 약간만 가르치면 누구든지 글을 잘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건 쉽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그러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부분이 바로 주제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제에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논서술형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 그거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서술형에서 이제 그 주제 파악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주제 파악은 우리가 부단히 많은 거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습도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연습하고 그 다음에 주제 파악을 할 때 이게 선입견적으로 갖게 되는 건데, 그런 틀을 막 외우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단순 암기식으로 외워가지고 그 방법을 응용해서 그와 같이 쓰려고 하기 때문에 본질을 묻는 질문이 나오면, 그러니까 자기가 접해보지 않은 논술 문제에 접하게 되면 정말 그 문제에 당황하게 되고 그 문제를 갖다가 그와 같이 논점을 일탈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본질을 파악한다는 건 이게 쉽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글쓰기가 쉬워가지고 누구나 그렇게 잘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시험을 볼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를 세우고 논증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게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제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다량의 지적 능력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계된 많은 것들의 그 저변에 논술의 기초력이라고 우리가, 논술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논술의 능력, 그러니까 그 능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러야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고전을 읽어야 된다, 독서를 해야 된다 이러는 거, 그러니까 사고력을 넓히기 위한 부단한 자기 노력이 있지 않으면 논술의 본질을 파악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제일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글을 읽고 이제 그 다독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책을 엄청 많이 읽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논술을 가르치면서 본질을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로 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왜 그런 거 아니? 글을 단순하게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한 후에는 피드백을 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을 할 때 어떤 비판 정신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다양한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도 스스로 깨달아서 갖춰야 되는데, 이걸 갖추는 방식은 정말로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편협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책을 읽은 학생은 그러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요즘에는 이제 유튜버가 발달했으니까 유튜버 상에서 그런 지식인들이 설명하는 내용, 학자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서 깨달을 수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주제를 놓고 토론을 이렇게 자주 해가지고 그런 본질을 갖다 이해하는 방식이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식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떤 논술 문제가 나와도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특히 면접에서는 정확하게 묻는 사람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한 답을 갖다가 같이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그 대기업이나 사회에서도 이 면접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통해 가지고 그 지식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 인성 모든 것들을 정말 파악하려고 그런 면접을 실시하고, 구글이랄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면접이 거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면접에 익숙하게 아니면 토론에 익숙해지면 그 면접에도 프로처럼
여유와 그다음에 사고의 그와 같은 것들을 잘 그와 같이 갖추고 있어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답을 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식이랄지 이런 능력, 그다음에 이런 연습 과정 이러는 것들이 결여되어 있으면 면접에나 아니면 논술에서 그런 자기 능력을 결코 발휘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어려운 거고,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에 가는 가장 커다란 이유 바로 비판 정신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 의식을 이제 체득해야 되는 건데, 비판 정신이 그와 같이 쌓이게 되면 창의성이 나오게 되는 거고, 비판 정신과 창의성은 상관관계를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토론 수업도 많이 해봤는데, 이제 토론 수업에서 제일 실수를 범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그 학생들의 수준이랄지 학생들이 토론을 어떻게 그같이 이끌고 그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에 대한 책을 만들고 토론에 대한 그 같은 방식을 짜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틀을 만들어 놨지만 그 학생들한테 적용했을 때 그 틀이 제대로 작동되거나 그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가서 이제 그와 같이 토론 수업을 해보면 그중에 몇몇의 학생들만 호응해가지고 그 토론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토론에서 소외당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토론을 갖다가 주관하시는 그 같은 선생님들이 되게 방임형 토론 형식을 갖다가 그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 자유자재로 그 같이 얘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해서 토론의 장과 토론의 주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어져서 다양하게 펼쳐져서 시적으로는 핵심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그와 같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일도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토론에서 이제 그렇다면 통제를 해가지고 그걸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세부적으로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자유로운 창의성을 갖다가 말살시켜가지고 그게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평등처럼 자유를 억압하면 평등이 깨트려지는 거고, 완전히 자유롭게 하면 평등이 이제 깨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자유를 갖다 보장해갖고 중간선에 맞추면 실제로는 그건 평등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그와 같이 효과랄지 그냥 실제 전체적인 성장 이러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제로섬 법칙처럼 그렇게 돼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토론 수업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논술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기초력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 중인데요. 그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비판 정신을 그와 같이 쌓아야 된다. 비판 정신을 어떻게 쌓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독서고, 그 다음에 그 비판 정신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만 창의성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는 것들이 기본 전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논술의 능력으로 그와 같이 다져지면 그때부터는 논술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게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